네, 강남 카베스 매옥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선우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건복지부 사무관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선배 공무원으로서 보건복지 정책 업무를 맡고 있는 여당 의원으로서 안타까움과 책임감을 느끼며 고인의 명복을 빌어드립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의료 공백에 이어진 지 1년입니다. 1년 동안 의료계와 정부는 서로 불신하며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피해를 입은 것은 의정 갈등과는 전혀 무관한 선량한 우리 국민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살려야 할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 불신하며 갈등하는 사이 국민의 생명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불신을 초래한 정부의 잘못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료계도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첫 단추인 수급 추계의 신설을 위해 마음을 열고 소통하면서 합의점을 찾아 나가려고 서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진수님께서 현재 발의된 법안들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여러 대안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핵심은 의료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의사 인력의 수급 추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과 또 하나는 그 결과가 실제 의대 정원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조치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도 이러한 관점에서 입안을 했습니다. 수급 추계의 위촉 위원 중에는 과반 이상을 의료인 단체가 오롯이 추천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고 위원장 또한 의료 전문가가 맡을 수 있도록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급추계위원회 심의 의결권을 부여했고 교육부 장관이 그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는 부칙 조항도 담았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깊은 불신을 갖고 있는 의료계가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여전히 많을 것입니다. 저는 의료계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도 얼마든지 더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의료계도 계속 소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수급추근위원회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부와 국회, 의료계가 함께 머리 맞대고 속히 해결해야 할 당면 현안 과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최근 법원이 데이터 폭력 피해자를 진료한 전공의에게 폭력 가해자와 동등하게 법적 책임을 물은 사건 또한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전에도 수많은 필수 의료 의사들이 생명을 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 사고에 대한 민형상 소송으로 인해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포함해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논의가 저는 속히 재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허윤종 진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이후에 별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재훈 진수님, 네. 타임 조금 스톱해 주세요. 네. 기사님 괜찮으시겠어요? 네네. 저는 정재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우리나라 의료계에 대한 진단 방향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정말 공감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저렴하고 신속하고 세계 최고의 의료 체계를 잘 누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런 의료 시스템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저는 재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동의하시는 거죠? 네. 네. 네, 답변을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은 수급추계위원회를 신성하는 법안에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 전문가가 과반 이상이 참여하도록 보장하였고 또 추계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대 정원을 하는데 이 부분이 저는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재훈 교수님의 의견 말씀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수급추계위원회 위원회 구성할 때 의료계뿐만 아니라 교육, 재정, 인구, 산업 분야 전문가의 의견도 같이 포함해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적 자원, 전략 차원에서 저는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이 부분에서는 정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 교수님의 의견 좀 부탁드리고요. 또 시간이 없는데 답변을 조금 더 부탁드리고요. 허윤종 진수리님.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허윤정 지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전공의 면책 특례 조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교육과정에 있는 필수 의료 분야의 전공의들이 의료 사고로 인해 가지고 과도한 민원사 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 부분에서도 굉장히 문제점이 많고요. 또 이러한 부분 네, 의원님 먼저 굉장히 좋은 질의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에 계신 분들이 다 저희 선생님들이시고 다 저희 선배님들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 논의에서 정말 안타까운 점은 뭐냐 하면 지금 논의하는 의대 정원 문제라는 것이 당장 지금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나가서 교육을 받고 활동을 하려면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굉장히 미래의 일입니다. 그런데 10년에서 15년 정도 뒤의 미래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상상을 해보면 지금도 딥시크나 아니면 오픈 AI에서 나오는 인공지능처럼 정말 엄청난 기술의 발전이 지난 5년 사이에 있어 왔습니다. 10년 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굉장히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재정이 이제는 완연히 적자로 들어갈 것이고 예전에는 당연하게 예전보다는 나아진 미래가 당연한 미래라고 생각을 했다라면 그게 당연하지 않은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의 추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1등부터 이과에서 한 3,000명에서 3,500등까지가 의대에 가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적인 제도의 변화 없이 무작정 의대 증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국가의 이공계 인적 자원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사 인력이 배출이 되었을 때 그게 재정적으로 감당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들도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주장드리는 것이 전문가의 참여가 굉장히 많아야 된다. 그리고 그 전문가라고 하는 것이 저는 꼭 의사에 국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가능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이 되어야지만 더 좋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많은 정부위원회를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위원회를 보면 1대1이 되는 경우도 참 드물더라고요. 항상 1대1대1대1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론도 내지 못한 채 정부의 의도대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약에 의대 정원의 문제라고 한다면 증원이 필요하다와 증원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두 개의 의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두 개의 의대 중에서 하나를 균형감 있게 설득을 하려면 최소한 한쪽에 있어서는 절반의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단국대병원 허윤정입니다. 의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전공의 수련을 받은 때가 그리 먼 옛날이 아닌데 그때만 해도 전공의가 혼자서 법적 책임을 지고 이렇게 소송에 불려나가고 하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가 선배님들이나 스승님들께 배운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두려운 상황이 있으면 반드시 윈년차나 교수님에게 알리고 그들과 함께 해결을 하려고 해라. 그리고 그 즉시 의무 기록을 남기고 차팅을 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어느 정도 있던 시기였고, 그런데 그러한 문화와 트렌드가 지금 최근 5년 내에 급격히 바뀐 것을 저는 체감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아마도 이제 큰 병원들이 점점 경영 논리에 잠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작금의 상황 때문에 아무래도 병원에서 모두가 노동자 취급을 받고 교수든 제자든 그런 상황, 그리고 안정적이고 전문적이지 못한 그런 교육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모두 병합돼서 오늘날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당연한 것이었던 것들이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다면 명문화를 해서 병원 내에서 전공의들은 상당히 약자입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아까 특례사항을 드린 거고, 다만 교수들이 전공의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또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걸 방지하게 해주려면 교수자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여건 개선도 반드시 같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다 마치셨습니까? 예. 다음은 서영석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